안녕하십니까. 오페라 연주 주교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제 팬분들이 박수 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회는 우크라이나 희생자와 난민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연주에 앞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림 한 점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명은 고잉홈이고요. 화가 전찬 씨가 그려주셨습니다. 작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의 소원은 내 나라에서의 자유와 평범한 일상일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평범했던 보금자리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연주를 해주실 우리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노란색 드레스를 이쁘게 입으신 분은 오페라 코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피아노 반주로 첼로 연주를 함께 연주해 주실 성함이 전지성 오페라 코치 피아니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끝에 계신 우리 선생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첼리스트 김경석입니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먼저 연주를 들려주실 우리 첼리스트 김경석님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첼리스트 김경석님은 우크라이나 키우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경석님, 우크라이나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는데 이번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거기서 생각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제가 공부할 시절에는 구소련,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체에 있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죠. 키예프라는 도시는 천년된 고도이고 음악, 미술, 문화예술 너무 사랑하는 국민들이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과 그 많은 고통받는 그 국민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정말 마음 아픈 상황들을 보시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거기서 유학생활을 하셔서 그분들이 그 생활하시는 부분들을 아마 현장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전지성 선생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함께 하면서 이 음악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청춘분들과 함께 어떻게 교감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이 연주해 주실 곡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연주를 들려드릴 곡은 세 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자클린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라고 하는 굉장히 미녀였고 젊은 천재 첼리스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저희가 어떤 애도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곡으로 점차 승리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총 5개인데요. 그 중에 네 번째 곡이에요. 그래서 그 5개의 소나타 중에 가장 관념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관념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그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작곡이 된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베토벤이 그 소리를 향한 어떤 추구, 자유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이상향들이 너무너무 애절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힘차고
또 그 어떤 승리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즐거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고 네, 승리한다는 의미는 어떤 전쟁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승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역사 속으로 평가를 받고 이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민감한 단어는 조금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페라 제주 이사장이신 강영덕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자, 우리 이사장님 이번 연주를 이렇게 함께 계획하고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 음악회의 계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라면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실지 이 사장님의 그 정치의 어떤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상 질문지도 안 주고 갑자기 이렇게 예상 질문지는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물어본 질문은 아닌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담아주는데 이거에 앞서서 지금 오늘 참가해 주신 관객분 중에 4분 소개를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군복 입은 분들이 많았죠. 일부러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대학교 ROTC 학군단 학생들과 그다음 학군단장 오영일 중령입니다. 잠깐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군단 학생들을 초대하면 저 역시도 ROTC 출신이지만 이제 미래에 이제 군인이 될 친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 동기가 마침 또 제주대학교 학군 단장이 돼서 제가 초대했고 그리고 그다음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교육이 왜냐 지금 갑자기 군대 가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부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도덕이나 방송생활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서 국가관이 명확히 있는데 이제 지금의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해서 김광수 선생님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다 모든 것들이 법제화가 돼야 되고 이런 법률 전문가분이 와서 이런 콘서트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법제화 시켜서 우리가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구상일 변호사님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문화 행사 아닙니까? 제주도 문화 정책과 문화 행사를 전체 담당하시는 이선화 저는 그냥 항상 존경하시고 누님 같이 그러지만 문화 정책 직한 원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이었는데 정책이 아까 문화협력위원장입니다. 문화협력위원장 그 위원회가 바뀌어서 협력위원장이 이선화 위원장님. 왜 다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정철섭 ROTC 선배님도 계시고 여기 강지훈 선배님도 계시고 이정원 변호사님 그 외에 우리 올리스도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우리 평화를 영원한 의미에서 오신 것 같고 아까 대통령? 네. 저는 강경대응입니다. 강경대응.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릴 때도 골목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강자가 약간을 건드리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호구가 돼가지고 계속 건든다. 아무리 나라가 강하든 약하든 아니면 골목에서 싸움을 하든
약자는 자기가 싫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상대방도 만만히 보질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더 강경하게 할 것이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우리도 옛날에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제가 우리 아르스치 후배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면 저는 나가서 쐈습니다. 예. 예, 우리 이사장님 나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경돼요. 네. 자, 이제부터는 방청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내빈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미리 다 콘티. 제주대학교 학군 단장이신 오영일 준영님 마이크 받아주시나요? 후보생 한 명 와가지고 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멋있는 토크 콘서트인데 우리 이렇게 방청에서 탁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마스크를 좀 내려주세요. 네. 멋있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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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서 전쟁 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전쟁 무기들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 민간인들이 그 학살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군인들 앞에서는 참 몇천 명 되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그 귀하신 그 일반인 분들한테 얘기하고 참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과거에는 계속 대선 얘기만 나오다가 코로나 얘기만 나오다가 지금은 TV만 틀면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러시아군은 뭐 7,000명이 희생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700여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고 뭐 부상자는 1,200여 명이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상자 집계는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상에는 700명이라고 하지만 아마 보이지 않는 인원들까지 하면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아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지금 전범으로 지금 푸틴을 명령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듯이 이게 전쟁이 그만큼 참혹한데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진공폭탄이라 그래서 이런 폭탄은 어떤 폭탄이냐면 투하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산소들을 끌어가지고 고압을 일으켜서 수백 미터의 살상 방향을 가지고 이런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접속탄이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방어된 시설에 있는 탄에 모자탄이라고도 합니다. 탄이 맞으면 그 안에 탄이 다시 또 하나가 더 터져나가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콘크리트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강철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에까지 뚫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나비지뢰라 그래가지고 나비 모양의 지뢰들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호기심에 만지면 주변 사람들 이건 특히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백린탄이라 그래서 이건 화학무기입니다. 이거는 제네바 협약에서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런 화학무기. 아까 얘기한 그 진공폭탄도 마찬가지고 수백 미터의 단.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오늘도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보급하고 어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단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힘으로 해서 무력으로 해서 아까 이사장께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 주변을 어떻게 민간인들의 동요를 좀 일으켜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푸틴 자체가 지금 정책을 되게 잘못하고 있는 이런 것도 이만큼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다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런 마음들이 좀 빨리 모아져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가기를 그리고 연주해 주시는 분들도 연주해 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잘해주시는 분들 중령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상일 변호사님. 네. 법률 전문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또 얘기하는 시간이 오네요. 네. 부상일 변호사님, 이번 사마 네. 개인적인 견해와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이다. 전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전쟁에 관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렀는데 그 6.25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 교육에서 사실 배워보지 못한 것으로 전개합니다. 제가 71년생인데 71년생인 저 역시 전후 세대이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겪은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을 얘기하는 것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쪽의 전쟁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먼저 말씀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국지전이 벌어졌지만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도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중동에서도 여러 번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역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아마 어떤 전쟁이든 다 국가 총력전인데 총력전의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6.25 전쟁은 정말 총력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 희생이 군인들의 희생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대한민국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도상 나오는 걸 보면 그러한 총력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이유 중에 표면적인 이유로 나오는 것은 러시아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입을 하면 러시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일견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됩니다. 그러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는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원조는 하되 참전하진 않는 방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참전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이 없습니다. 나토가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맹국이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전에 전면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 역시 나토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당연히 참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푸틴이 그러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그 기미를 보였을 때 미국에서는 응징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참여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2조 달러 정도, 2조 달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7억 불 정도의 무기를 먼저 공수를 해줬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참전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갖춰져 있는데 미국하고만 동맹국입니다. 일본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더 있을까요? 네,
동맹, 그러니까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동맹국은 현재 유엔하고 그 다음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엔은 왜 그러냐면 유엔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원조는 하되 참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하는 것도 원조만 가능하죠. 만약에 참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유엔의 결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잘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관입니다. 거기서 비토권을 행사하면 유엔의 결의는 참전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평화유지군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경험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갖게 된다고 보고 그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러시아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스스로 무너지는 것. 사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물자가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엄청난 그 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부채를 팔았어요. 전쟁 부채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흘렀으면 미국도 역시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변수가 되어서 결국 전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러시아가 스스로 적절한 선에서 휴전을 하거나 일정한 본인들이 원래 원했던 지역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는 그 지역만 점령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또 다른 분단국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위성 국가를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저는 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동맹국을 앞으로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대통령을 맡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게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된 경제 발전도 이루고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의 역사가 책을 본 듯한 아주 방대한 그 지식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동맹관계, 동맹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머리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스갯소리 해도 됩니까? 우스갯소리요. 우스갯소리 여기 두 분한테 하려고 했는데 들여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그 동맹국으로서 여기 원조 연주를 와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박정기 분들도 동맹관계로서 우리의 연주를 관람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옳죠. 네.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고 좋은 연주를 서로 들려드리고 또 연주를 또 듣는 그런 오페라 연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진행하시죠. 네. 그 다음은 우리 그 군복을
멋있게 입으신 우리 ROTC 후보 장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중에 내가 한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겠다. 이 우크라이나 현 상황에 내가 지금 장교로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 좀 분위기를 좀 띄워주시든지 멋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지금 학생고등학교단 4학년, 다시 68기, 이제 지금 4학년이고, 이제 지금 대대장고생을 계획하고 있는 임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말하는. 제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이제 중군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해봤자 이제 같은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이렇게 군사 관련된 이야기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일반인분들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감히 꺼내도 되는 건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인가? 라고 이제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고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SNS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너무 참담하고 비통하고 너무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지식이 많은 편도 아니라서 국가 분쟁간 사이에 무슨 이유 때문에 침략을 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느꼈던 감정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국가를 지키는 방위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군인의 임무인데, 이제 러시아 군인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제 일반 병들이 이렇게 서로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게 되는데, 이제 킥해봤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00년생입니다. 이제 23살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총을 들고 상대방을 이제 죽이거나 이제 싸워서 이제 무너뜨리는 행동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제대로 된 군인은 아니지만 중군인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의 관련된 역사들을 이제 배우고 있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사람들의 희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지를 몸소 겪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SNS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봤는데,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러시아 군인을 좀 잡아서 이제 항복을 한 상황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일개 이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19살, 20살 이런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총을 들고 가게 됐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제 빵이나 이제 음료수 같은 걸 주면서 이제 러시아인 어머니한테 전화 통화 연결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최근에 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돼. 이제 키켜봤자 대학생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청년이 이제 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잡혀서 포로가 되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게 뭐랄까요, 저도 이제 눈물이 조금 나긴 났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러시아 군인들도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이게 저는 이제 상처뿐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고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서로 사상자가 크게 나오게 되면은 이건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전쟁인지 자국민을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하고 이런 상황이 사상자가 나가는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네, 저로서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인사할 때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나누곤 하는데 이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죽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ROTC 안에서 멋있는 군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 문화협력위원이신 이선혜 위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마련된 거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제가 존경하는 부상위원장님 이렇게 내용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진단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21세기를 저희들이 되게 기다렸잖아요. 21세기를 왜 기다렸나 하면 글로벌 세계화를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의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했고 거예요. 하지만 세계인들은 이미 평화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단히 훈련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힘으로 이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대한민국의 막내성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 작은 단체에서 이런 갸륵한 희망의 불꽃, 평화를 말하는 희망의 불꽃을 우리 강용덕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이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시작되어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감동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러시아의 그 젊은 청년, 학생, 군인의 눈물조차도 감쌀 수 있는 저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의 이 행사를 바탕으로 전국의 그 문화인들이 연대를 하고 도내 문화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좀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안 계시지만 사실은 자클린의 눈물이거나 베이토벤, 첼레소나타 3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공연에서도 이렇게 잘 들을 수 없는 귀한 레퍼토리거든요. 저는 오늘 그 평화를 위한 문화인들의 실험이 쉽게 말하면 강용덕 이사장님의 호주몬돈에서 나와서 예산 지원도 안 받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제주도 내 기업인들,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전국 순회를 상징적인 곳을 다니는 판문점 앞에서라든가 이런 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현무 위원장님이시다 보니 이거를 아주 어떻게 하면 더 파급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이끌어내고 더 좋은 연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런 연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철섭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철섭 선배님은 그 K9 자주포를 만드는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입원을 마치고 또 ROTC 장교 출신이고 입원을 마치고 그다음 자주포도 자주포고 기차도 생산하시던
그런 임원분이신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목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크라이나 하면 여러분 뭐 이제 여성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저 남자들은 보통 그래요. 가면 밤에는 김태희를 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 강 이사장님 마주치시라는 인연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제가 후원도 하고 이렇게 또 핸드로 참석하고 또 이 자리 말해서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저를 초청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육지에서 KTX를 비롯해서 제가 30년 동안 그 제주도에는 없지만은 국내 모든 도시에 보면 지하철, 그 다음에 뭐 KTX 이런 걸 저희 회사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저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게 유럽에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유로컵이 유로 그 축구를 또 열강하지 않습니까?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공동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승객을 송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수술을 했지만 우량 1편성을 해서 10개 편성, 90량을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는데 납품하고 지금 보면 러시아가 2월 24일 날 침공을 했는데 지금 뭐 다들 전 세계인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이거 뭐 한 하루나 이틀 되면 키예프 점령하고 그냥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예상외로 지금 그건 이제 며칠만 있으면 한 달째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 보니 러시아가 어디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오데사 항구가 있습니다. 남부에 있는데 거기를 상륙작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로 철도 차량을 배를 실어서 골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납품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시험전 때문에 거기 갔는데 정말 여자분의 반은 김태희입니다. 진짜 정말 김태희인데 또 반은 죄송하지만 결혼을 하면 엄청난 살이 쪄요. 이제 딱 길거리를 가면 딱 두 종류의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또 후보생들 후배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교훈을 저도 이제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한 나라는 무조건 침략을 당한다. 우리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력이 없으면 지금 뭐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인데 힘이 없으면 당연히 당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 강 이사장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크라이나가 뭐 승리를 기원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민간인들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 기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영상이 나올 건데 여기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토 크기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제일 크고 토질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흑토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도 흑토죠. 그래서 아주 곡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빵 바구니라 할 정도로 작물이 잘 되는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잘 해결이 돼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코로나 극복하고 우크라이나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뜻으로 여기 영상을 보시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도록 할까요? Now
준비된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듣고 처음 감상하는 거라서 조금 낯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기 중간에서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김서영이 하모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우리 김광수 선생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행사는 콘티 없이 정해져 있는 틀 없이 변수가 참 많은 연주라는 거 감안해서 즐겁게 연주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다 나누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냥 김광수 선생님이 느끼기에 교육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교육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총 들고 싸우자 그러면 망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만 버티고 있지 않은가. 가장 가까운 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지휘관이라고 뒤에서 얘기 아니고 앞에서 총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동맹 말씀이 있었지만 동맹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뻗기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럭저럭 서로 이렇게 양보할 것 같은 기미도 있고 집에서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주로 CNN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나는 까막눈이고 아이들이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꾸만 시bat하면 벌써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공간을 놓고 압력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그 같이 다 아는 사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판단이 있고 또 이거를 미국도 또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말은 뭐 핵단추를 넣는다든지 이거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든 좀 이렇게 타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 말씀은 러시아도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고 제3의 방법으로 가는 어떤 좋은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폴란드도 잠깐 들렸었고 우크라이나도 잠깐 들렸었는데 참 예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데 이번에 그 폴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 우호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도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교육적으로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한다면 뭐 안 되는 교육이 없겠지요. 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광수 선생님 모셔놓고 소개를 너무 제가 못해드린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선생님을 알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교육감 출마할 때가 미끄러져가지고 복수전가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좀 제주 교육이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깨어있는 교실을 만들고 아이들이 깨어있으면 학교가 왁자지껄합니다. 왁자지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제 방수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왁자지껄하게 되는 학교 그리고 우리 오페라의 제주에서도 왁자지껄하게 웃고 왁자지껄하게 연주를 듣는 그런 단체로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가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 한 분씩 나와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얘기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크리스트 김경식 선생님, 네. 전지선 선생님. 네, 첫 번째 곡 프로젝트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준비되었습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은 작곡된 지 100년 동안 미발표적으로 있다가 독일의 첼리스트 베르는 토마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타이틀은 비윤의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네를 기리기 위해 자클린의 눈물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12개의 변주곡입니다. 베토벤이 한창 변주곡에 주력하던 시기인 1790년대 중반에 완성되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개선 행진곡을 주제로 삼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십시오.
네, 마지막 곡을 준비하러 들어가셨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은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4번입니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연주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베토벤 자신이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자유로운 소나타라고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이 작품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장의 구분이 없이 연주되는 단일 악장입니다. 다른 소나타에 비해 독특한 악장 구성을 가지는 이 작품은 악곡 전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악장의 구분 없이 안단테, 알레그로 비바체, 아다지오, 템포단, 안단테, 알레그로 비바체 이렇게 5 부분으로 이루어진 단일 악장의 형태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앞에 두 부분, 안단테, 알레그로 비바체를 제1장의 소나타 형식으로, 그 다음 뒤에 3 부분을 아다지오, 템포, 안단테, 알레그로 비바체 이렇게 제2악장의 론도 형식으로 2개의 악장 형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번호 102번 세트는 1817년 3월에 본의 진 로크사에 의해 초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누구에게 바쳐졌냐? 안나 마리 폰 에르데드 백작 부인에게 헌정이 되었습니다. 에르데드 백작 부인은 1803년 이 작곡가와 친구였습니다. 베토벤은 실제로 이 작곡가가 누구였죠? 네. 주무시는 자가 한번. 네, 이 베토벤은 실제로 1808년에 잠시 그녀의 저택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백작 부인은 그의 남편인 피터 에르데드와 1805년에 헤어지고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비서이자 음악교사인 프란츠 크사버 브라우훌레와 사실혼 관계와 비슷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 작품 번호 102번 세트를 헌정받기 전인 1809년도에 이미 베토벤에게서 2개의 피아노 3중주 작품 번호 70세트를 헌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백작 부인은 피아노를 참 사랑하였고 음악가를 참 사랑하였다는 거. 1815년도에 빈을 떠난 후에도 백작 부인은 계속해서 베토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에르데드의 빈 거주 마지막 해 동안 에르데드 가족은 베토벤과 함께 예들레제에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라즈mov스키 백작의 궁전이 그의 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주였던 첼리스트 요제프 링케도 그의 여름을 예들레지의 에르데드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베토벤과 첼리스트와의 긴밀한 접촉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떨 때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면 안 됩니다. 항상 불조심. 네, 베토벤과 첼리스트의 이런 긴밀한 접촉으로 이 2개의 소나타 작품 번호 102번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역시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라고 뉴 레이지 미역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즈가 정말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에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좋은 공연 있을 때 연락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Civic Opera Company, Opera in Jeju Corporation.